앞으로 이제 과제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장 네.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인수위입니다. 네.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바로 인수위 없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 중간에 탄핵 때문에 이렇게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이 없었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인수위가 생기는데 인수위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씩 있고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 자문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간사들까지 해서 한 과거 보면 150 내지 200명 이내 이 선에서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차기 정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청사진도 짜고 또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는 아마 과거 예로 보면은 이달 한 25, 6일경에는 한 2주 뭐 이렇게 후에 되게 구성이 돼요. 25, 6일경에는 구성이 되고 거기서 또 조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4월 중순까지는 해야 이 국회에서 청문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말쯤 되면 이제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발표되는 그런 전체적인 총 어떤 설계를 인수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또 각 분과별 간사들을 누가 맡느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뭐 지금은 인수위원장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언론에서는 그냥 얘기하기 쉬우니까 뭐 김한길 씨라든가 또 김병준 또 박주선 이제 호남에 이번에 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부의장도 지냈고 또 안철수 공동정권 공동인수위를 하기로 했으니까 직접 인수위원장도 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당선자가 아주 참신한 인물로 인수위원장을 이렇게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때묻지 않고 참신한 사람들을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많거든요. 자기 진영 내에서 패거리 내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인수위원장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있고 정치적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짜가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학자 이런 사람이 와갖고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준 같은 사람 해봤죠.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김한길이도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과거에도 보면 DJ 정권 때는 이종찬 씨가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원래는 보수 쪽에 있다가 와서 나중에 국정원장도 했는데 거기 보수 쪽에 있을 때도 뭐 원내총무다 정무장관이다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임채정 그 후에 이제 국회의장 했습니다만은 MB 때는 이경수 숙대 총장이죠. 숙대 총장인데 그런데 아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오렌지인가 뭔가 뭐 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뭐, 숙대 총장을 해갖고는 행정 경험도 없고 뭐 학교 행정은 했습니다만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청산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모셔놓으면 참 싫어하다고는 하는데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은 정말 제가 여러 번 인수위원회도 봤고 저도 뭐 노태우 때도 인수위 출입하는 기자를 했습니다만 좀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이충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정당 사무총장은 이충구가 충북 제천분인데 아주 꼬장꼬장하신 분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김용준 전 헌재소장 그분은 이제 총리까지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또 낙점까지 받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고 낙마를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역할들을 보면은 제대로 인수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 또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능숙하게 네. 일을 처리해 가더라. 더군다나 그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네. 자기 이해관계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민의당하고 네. 공동 인수위를 구성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려면은 그냥 참신하다기서 무슨 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네. 아주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한이 시한부기 때문에 예. 뭐 한 두 달도 안 돼요. 한 달 한 뭐 한 50일 뭐 한 이렇게 50일 합니다.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새 판을 잘 까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거기서 무슨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죠. 잘할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틀을 이런 이제 생각- 잘 만들. 그렇죠. 정책이나 이런 것은 뭐 네. 공약집이다 뭐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도 또 대충 추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도 잘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네. 그래야 안정적으로 초반에 네.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뭐 그런 사람 가지고 하느냐 옛날 사람들 아니냐 다 알려진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네. 해야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게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전혀 이 생자를 데려다 놓으면 참신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을 처리를 못 네.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또 초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를 좀 매끄럽게 끌어가면은 바로 6월 초에 지방선거까지도 좀 좋은 영향을 끼쳐서 허니문 기간 아니겠어요? 그럴 때 지방선거까지 압승으로 이어지면은 그래도 이번에 사소한 차로 이겼지만은 정권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석이 깔릴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입니다. 네. 어제도 윤석열 당선자가 네. 이 국회의원들 네. 거기 당선 인사하러 와서 조기에 네. 이 통합을 해서 외연을 넓히고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치 않은 게 당대당 통합이냐 네. 흡수 통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새로운 당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표도 관리하고 그렇죠. 다 선출을 새로 해야 하고 네. 지금 이준석이는 자기가 당대표 계속 하려고 그렇죠. 그 흡수 통합이고 그렇죠. 그 선거비는 뭐 우리가 좀 보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연막을 계속 채워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말씀의 아주 소지가 상당히 있죠.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역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이라는 것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거대 제1야당인데 국민의당은 이제 국회의원 3명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개인 구멍가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병이라고 말만 표현했지 사실은 M&A죠. 인수합병인데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하느냐 하는데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부터 다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근데 안철수가 당권을 잡고 싶으면은 합병을 해서 정정하게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죠. 그냥 뒤에서 거래하려다가는 상당한 역풍이 불어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자기의 스탠스를 어디다 잡을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당권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난번 그 단일화 발표 때도 자기가 국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법안도 만들었는데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점이 아쉽다 했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가서 역할을 하다가 그냥 당권 쪽으로 옮길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 권위주기적인 정권에서는 전두환이가
노태우 키워줄 때 문화체육부 장관도 시키고 하다가 뭐 당도 맡기고 여러 가지 그랬었죠. 관리를 2인자를 해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관리를 옛날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보면 딱 하나인데요. 장관 자리 정도 줄 수 있는 거. 총리도 저거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과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쪽에 뭐 이렇게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별도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역할이든 본인이 맡고 싶은 역할을 맡으면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단일화가 될 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과학기술 또 미래청사진 먹거리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사실상 총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리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자기 역할을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는 외상장부에 받을 장부에 돈 받을 걸 잔뜩 써놓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결국은 혼자서 안철수 혼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 눕혀야지 되는데 본인은 쉽게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 국민의힘이나 기존 인력들하고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도 그렇지만 이제 공동 인수위, 공동 정권, 그러니까 조각에서부터 안철수하고 협의를 한다겠고 그렇게 공동 집권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 쪽에서는 내각에도 상당한 지분을 달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 DJP 정권 때는 김종필 JP 쪽에 인맥이 좋았거든요. 국정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현재 금감원장 또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인맥들이 탄탄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DJ 정부를 도와준 꼴이 됐는데 그 인력이 근데 안철수는 그냥 선거운동 때도 마라톤만 들이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동안 10년 정치를 하고 대선도 여러 차례 뭐 도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왜 떠났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뭐 아는 의사, 간호사 몇 명 남았을 거예요. 홍준표도 측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번에 이태규라고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밀사 역할을 잘 해서 단일화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은 오늘 날짜로 안철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됐죠. 사실은 전에 단일화 할 때 너무 늦었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 그때 그렇죠. 총 결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단일화 안 되고 우리가 전부 결집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랬으면 안철수는 완전히 이제 저는 정치 DNA가 원래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치 끝반에서는 이제 완전히 퇴출이 될 뻔했는데 기사 회생해버린 거예요. 기사 회생으로 그 나뭇가지 하나 작대기 강릉에 떠내려가다 나뭇가지 하나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역적인 기반도 뭐 호남에서 이번에 완전히 등 돌렸고 뭐 모든 인력도 없고 하니까 안철수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혼자 개척해 나가야죠. 안철수가 이제 그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천동설 지동설 많이 싸웠잖아요. 안철수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안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중에 안철수 세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의 앞날은 굉장히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과제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협치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 힘은 이제 110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 합치고 국민의당 3석 합쳐봤자 113석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민주당만 172석이에요. 무소속 합치면 18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송영길이라는 건 뭐 저
윤석열 당선돼봤자 식물 대통령이야. 이렇게 공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까지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탄핵을 하려면 해라. 나는 지지자가 내 백이 국민이다. 이렇게 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협치라는 게 이번 이렇게 아주 박빙의 결과를 가져준 민의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너무 싸우고 갈등과 대립을 해왔는데 협치를 해라.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하늘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기득권 정치는 아웃. 니네 다 나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나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라. 근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제 협치로 해라. 이게 협치. 하늘에 준 메시지죠. 그러려면은 제왕적 대통령 이거 빨리 바꿔서 이제는 국민 옆에 손잡는 대통령, 여야가 같이 협업하는 대통령 이런 쪽으로 다시 세팅이 좀 돼야지. 지금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맨 먼저 할 게 대통령 되면은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거. 예? 국민의 상모섬이 돼서 국민의 상모섬 국상이죠. 국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게 배은망덕해야죠. 예? 자기 대통령 할 때 은혜 입은 사람들 그거 은혜 일일이 갚다가 문재인 꼴 났잖아요. 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지 자기 대선에 도움 준다는 사람들 은혜 갖고 원수 갖고 하다가는 문재인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힘 빼라 그리고 배은망덕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지금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 윤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오히려 또 어떤 말씀하신 대로 뗏목을 버려라. 지금까지 타고 왔던 윤핵관들은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매여버리면은 정치가 완전히 안 된다. 지금 문재인도 저렇게 무능한 정치를 한 것은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이 완전 임종석이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하고 해서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 전부 장악해버렸고 운동권이 당은 또 386, 586 운동권들이 다 장악하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붕 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권이 차려준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5년 끝난 거예요. 거기에 운동권이 지분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회전문식으로 계속 한 자리씩 주고 하다 보니까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국민들 앞에 국민을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안 썩으면 그대로 미랄이지만 썩으면 그거가 비료가 돼서 논 밭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사소한 인연 정도는 잘라버리죠. 잘라야죠. 토사고팽이라는 말 그래서 있잖아요. 토사고팽. 사냥이 끝났으면 토끼를 삶을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반역하고 배신하고는 다릅니다. 반역은 자신의 삶을 큰 일을 위해서 버리는 게 반역이고 배신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등 돌리는 게 배신이잖아요. 태종 이방원 싹 대청소했잖아요. 완전 청소니까 세종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대청소해버렸어요. 정몽주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돈 공신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럴 정도의 결단력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명태종 주원장 같은 사람은 집권하고 자기 공신들 그 집권에 도왔던 5천 명을 연애 베푼다 해갖고 모아가지고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이게 권세가들, 척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대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권력이 잔인하고 모도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또 잘했어요. 태종 잘했잖아요.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켰잖아요. 사육신, 생육신 뭐 하다못해 조카, 단종까지 다 죽이고 있는데 왕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 좋고 나 좋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대통령, 리더의 자리는 진짜 비정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찌할지 모르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과감하게 목을 칠 정도의 자세가 돼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국민의힘이
뭐 절대 다수 의석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노태우 정부 때 정권 때 일로 삼김 그러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민자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롭게 해체 모여 해가지고 그렇죠. JPYS 그렇죠. 같이 해서 그렇죠. 했고 지금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그 시의원들이 뭐 99%인가 뭐 8%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냥 역할을 겨우 시장 역할만 또 해나가고 정무부 있는 시장도 또 안철수 사람 개혁을 지금 갖다 못하고 놨어요. 있잖아. 예. 기본줄 하나 예.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협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소야다라는 게 이제 전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 초짜라고 하지만 최근에 또 정치 입문 후에 이 다선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이 승복시키는 거 보면 초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그만큼 홍준표 그래도 주저앉혔죠. 이준석 주저앉혔죠. 안철수 유승민, 같은 뭐 안철수 유승민 다 했죠. 주저앉히는 거 그리고 보면 저는 정치적 리더십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 김종인 어르신 있잖아요. 참 잘했습니다. 딱 잘랐어요.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김종인의 경륜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윤석열이라는 위상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가 OEM 업체가 된 거, OEM 납품업체. 예? OEM 납품업체가 된 거. 내내 서로 갈등하고 그때 딱 끊으니까 윤석열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저는 잘한 걸로 봐서 정말 DJ가 외환위기 때 1997년 말에 대통령 당선될 때 DJ 당이 평민당인가요? 79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몇 석 안 됐어요. 예. 그래도 대통령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도 괜찮은 의원들도 많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같이 민주당이 아주 하면 유능한 되죠. 의원들로 같이 예. 협치하겠다. 그럼요. 지금은 진영 논리라 서로 패싸움 하듯이 하는데 링컨 대통령 그거 봐서요. 영화 링컨. 상대 당한테 전화 일일이 국회의원한테 해서 설득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 무엇은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의원수 많고 떼거리 많고 뭐가 중요해요. 예. 그리고 협치를 하지 않아 갖고는 우선 조각부터가 초대 총리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다가 강요들 물론 뭐 국회 인준이 없다고 해서 강요들은 못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대 강요들부터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인준을 못 받은 사람들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거든요. 크든 작든. 그렇죠. 뭐 여가부 폐지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른 뭐 명칭을 바꿔서 기능을 보강을 해서 이제 새로운 부를 만든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 이런 것들은 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그리고 그동안 문정권이 말뚝을 다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못을 빼려면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협치는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각 때도 좀 여야를 아우르는 좀 탕평인사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과감하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서로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다 그랬잖아요.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민주당원 중에서 총리 세울 수도 있는 거죠. 뭐 경제 전문가, 경제부총리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얼마든지 우리 같은 이 땅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유능한 사람은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연이는 생물계라고 어쩐다고 하더니 왜 저쪽으로 가서 붙었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공무원 연금이나 타고 쓰시지. 막판에 그럴 때 있어요. 기차가 떠나려고 그래서 급해서 빨리 탔는데 상행선이라 하행선을 잘못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하행선을 탄 거예요.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